첫 번째 문제는 수급 특징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오늘장 하루의 그 수급 바라보면서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각각 5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정부의 정책 발표 기대감으로 빨간불 이어나갔던 모습인데 수급을 보면 메이저 수급 조금은 방향성이 엇갈렸습니다.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로 이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 각각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관의 순매수 탑5입니다. 1번 알테오젠, 2번 에코프로비엠, 3번 삼성바이오로직스, 4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와 있고요. 5번 에코프로입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바이오 안에서도 주사 제형을 변경하는 기술 가진 종목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알테오젠 역시 고점 부근에서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SC 제형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기술 이전 모멘텀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관 2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오늘의 경우 코스닥 상위 종목에서도 주인공이었는데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 3거래일째 러브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무려 5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송도에 제3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무려 7조 원 규모가 투입될 걸로 현재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말이면 트럼프 대통령 생물보안법에 승인을 할 걸로 기대되는데 수급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AI를 넘어서 내년부터 로봇 경쟁 본격화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기업들도 로봇 위주로 인사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의 러브콜 4번째로 받아가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에코프로도 함께 담아가네요. 오늘 에코프로비엠보다 주가 상승 더 가팔랐고요. 3거래일 연속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는 매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삼성 에피솔딩스, 삼양식품, 이소페타시스, 네이버, 파마리서치까지 자리합니다. 먼저 1번 삼성 에피솔딩스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후 신규 상장을 했는데 고평가 논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 지주, 신약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구조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성장성도 있지만 리스크도 함께 품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강하게 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이제 11월 수출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라면 수출이 전년비 2.9% 둔화됐다라는 소식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함께 눌리고 있고요. 매도세까지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소페타시스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구글 TPU의 최대 수혜주로 가장 많이 담아가는 쪽에 속했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매도로 손바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6% 넘게 눌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네이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가 드디어 나타났는데 이날 함께 악재까지 나타났습니다. 업히트의 해킹 사태가 나타나면서 외국인은 물론 기관까지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파마리서치가 나와 있는데요. 8월 말 최고가를 터치한 이후 9월부터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쥬란이 국내에서 수급 좀 둔화되고 있다고 하고 수출세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일장에서는 분위기 달라질 수 있을지 한 가지의 종목만 꼽아서 뷰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기관 매수 탑5, 외국인 매도 탑5 종목들이 나왔고요. 과연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하락하는 종목에서 기회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밀어주는 종목들을 볼 것인지 두 분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다 기관 매수 쪽에 잡혀 있던 종목들입니다. 오르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또 최근에 잠깐 밀리는 듯 하더니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로봇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업에서의 이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뭐 현대차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 쪽에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로봇이라는 섹터가 사실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로봇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들, 거기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이제 차지를 하게 된다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분도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은 로봇 시장에서 버틸 때까지 뒤에서 밀어주는 누군가가 이제 형님이 필요한데 이제 형님이 삼성전자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로봇 쪽에서 이제 대변할 수 있는 대장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봇 쪽에서 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가? 테슬라의 이제 로봇 생산 일정이 좀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업체들이라든지 혹은 사내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오더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된다면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점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주부터 살짝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외국인의 포지션도 바뀌었습니다. 11월에 조금 팔던 외국인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매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상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힘이 과연 전고점인 50만 원대까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최근 로봇 종목군들 보시면 사실 윗꼬리가 조금씩은 달려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뭐 클로봇이라든지 네. 다른 종목군들 보시면 잘 움직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가 조금씩은 빠집니다. 지금 로봇 쪽들도 보시면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적인 성격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았을 때,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도 올라갔을 때보다는 저는 음봉을 띄었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당장 지금 추세를 타고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추후 지켜보면 결국은 50만 원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전망을 내어주셨고요. 자, 박 대표로 넘어가면은 이제 알테오젠을 적어주셨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기관의 매수가 실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이 고점 뚫고 날아가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알테오젠이 지금 한 달 정도 5만 원대 초중반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50만 모습이거든요. 네, 예. 50만 원대 초중반에서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업 이후에 지지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SC제형 변경 플랫폼이죠. ALT-B4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머크사의 키트루다 SC제형을 만들었고 올해 이제 드디어 FDA 승인이 나서 상용화가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유럽 승인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주요국에서 일단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FDA 허가 이후에 3분기 때 마일스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 매출들이 들어오겠죠. 로얄티로. 그다음에 유럽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유럽 승인에 따른 기술 단계별 기술료죠. 마일스톤이 이제 4분기 때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나올 때마다 로얄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내에도 지금 한두 건 정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한번 더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ADC 쪽에서는 거의 뭐 글로벌 선도 기업이죠. 다이치 상표 쪽으로 이제 SC제형 플랫폼을 이제 또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ADC 쪽으로의 어떤 확장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12월 8일 날 이제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안정감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알테오젠 지금 상황이라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테오젠의 이제 이전 상장을 두고는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꽤 많긴 한데 뭐 이전에 다른 종목들 옮겨갔던 종목들의 뭐 사례들을 보면서 잠깐 반짝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도 있고요. 근데 옮겨가면 어쨌든 뭐 좋긴 좋은 게 더 많다고 봐야 되겠는 일단 거죠.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고성장 구간인데 올해 전체 2025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6배 이상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고가권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뭐 차트 쭉 길게 놓고 보면은 조정들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우상향이라는 단어가 딱 잘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좋은 호재들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어주셨습니다.